자, 이제 우리 13장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디자인에 대한 단계들을 갖다 보면서 당신이 남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하는 구절 생각을 하면서 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을 거고 그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한다 하는 행동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을까 하는 것이 그 내부에 있는 것들, 정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전달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서부터를 갖다 다시 보면은 전반적으로 HCI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최적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고울이었고 그 UX, 최적의 UX를 제공해 준다는 거는 이 유용성과 사용성과 감성이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게 이제 최적의 경험이라는 거고. 말은 이렇게 쉽지만은 이런 최적의 UX를 갖다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론이 크게 리서치를 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리서치 단계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디자인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안 했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이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는 이볼루션 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쭉 큰 단계로 이제 진행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리서치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이 우리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어떤 환경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기에 적합한 기술들은 어떠한 기술들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리서치를 했어요. 그런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새로 제공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컨셉이 뭐냐 그래서 그 컨셉을 도출했고 도출된 컨셉을 우리가 메타포를 가지고 구체화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순서는 그 다음에는 이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면은 그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정적인 면을 봤어요. 정적인 면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러면 동적인 면을 봤자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행동과 반응이라고 하는 동적인 측면을 봤어요. 정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정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터랙션은 동적인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표현적인 특징이에요.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컨셉이고 또 그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를 실제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하는 걸 다루는 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이 HCI라고 하는 분야가 처음 생겼을 때 UX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에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여기를 포커스를 했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현업을 가게 되면은 UI 디자이너, GUI 디자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 많이 볼 거고 또 광고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볼 때도 예전에 좀 오래된 광고들 이렇게 보면은 혁신적인 UI,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런 구절들을 갖다 많이 볼 거야.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이 HCI 분야에서 디자인 파트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또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HCI 하면은 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갖다가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갖다 디자인할 때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만 모든 걸 갖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가끔가다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그래도 HCI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그 질문들을 갖다가 종종 받는다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당신 HCI 전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림께나 그리겠네. 그 어떨 때는 가면은 그 내가 이 전공이 뭐냐 어디 이런 강연 같은 데 가가지고 나 소개할 때 이렇게 전공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연세대학교 김진우 교수는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 신촌에는 디자인과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갖다 많이 돼. HCI 하면 디자인 하는 줄 알거든. 근데 이제 UI 디자인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디자인 특히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 그런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했어요. 그러고 또 실제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지금도 많이 특히 이제 한국 HCI 분야에는 많이들 활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물론 중요한 이유는 내가 속의 정보 구조가 어떻든 이게 행동 구조가 어떻든 이게 컨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서 사용자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레프리젠테이션으로 전달이 되거든. 표현으로. 그게 근데 뭐 시각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청각적인 표현이나 촉각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표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안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최종 파이널 터치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파이널 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인터페이스만 포커스를 한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UI 쪽에 많이 이렇게 폄하당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저 이쁘기만 한 시스템. 전혀 실용적인 가치나 편리함이 없이 그냥 이쁘기만 한 그런 인터페이스다.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새 들어와서는 UX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강조되면서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이나 정보 구조나 요거 하나가 아니라 컨셉과 행동과 컨셉과 행동과 자료와 폼이 합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아티팩트를 만들었을 때 최종적인 아티팩트를 만들었을 때 그래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UX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로서의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요.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수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유리하고 이제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 쪽 하는 사람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레프리젠테이션은 시각적인 요소들이었대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였고 지금도 거의 안 쓰고 있고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경우는 뭐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모델리티를 갖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들이 시각 쪽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각 쪽의 기본적인 요소들 뭐 색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자면은 애플에 보면 애플의 맥킨토시 GUI 가이드라인들이 있어. 그러면 그 GUI 가이드라인들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픽셀은 몇 픽셀에 색은 어떻게 하고 그 보더 라인은 몇 포인트에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었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 이런 색상이나 레이아웃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타이포그래피. 여러분 특히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들 많이 했을 텐데, 그런 타이포그래피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대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UI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G가 그래픽이거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렇다는 거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의 컨셉이나 정보나 행동을 표현하는 과정에 그래픽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반적인 비주얼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 일반적인 그래픽들이 있고, 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상황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그래픽 요소들은 우리가 WIMP라고 해서 WIMP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윈도우, 아이콘, 메뉴, 포인터. 그래서 WIMP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그래픽 요소들을 갖다 차지했어요. 그게 이제 복합적인 요소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하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제 한 단계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추상화시켜서 그 나온 방법론들이 뭐냐면, 그럼 걔네들을 갖다 써서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인상이나 개성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제 시각적 구성이라고, 비주얼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래픽 디자인 쪽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시각적 비주얼 컴포지션 얘기들을 해요. 비주얼 컴포지션은 뭐냐? 앞에 있는 이런 기본 요소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섞어서 걔네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특정한 형태의 비주얼한 느낌 또는 인상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 있는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저먼트화하고 계량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일 복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런 작업들이 어디서 진행됐었냐면 화면 디자인 할 때 많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단일이라 그러면 싱글 스크린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복수라 그러면은 멀티플 스크린일 때, 그럴 때 어떠한 비주얼 컴포지션들이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갖다 모아서 정리들을 했어요. 이제 주로 이 퍼듀나 이 메릴랜드나 이런 쪽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 이제 저런 연구들 많이 했고,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덱스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균형성. 그러면 내가 한 화면을 봤었을 때 얼마나 균형 잡혔다고 느끼게 만드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기본 요소나 복합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계량화된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시각적인 구성 요소들이고,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요소들, 복합적인 요소들을 갖다 이제 합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시각이고, 그래서 이제 시각 쪽에 대한 그런 효과들을 보는 그런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냥 예만을 갖다 드러났지만, 예를 들어서 유용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계층 구조 같은 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사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독성 같은 거 어떻게 높이느냐, 또 뭐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정 인상이나 특정 개성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요소를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느냐와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됐었고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거든. 그런데 요 뭐 계층 구조나 가독성이나 인상이나 개성이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성들과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느끼는 이 UX적인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그 정확도를 갖다 좀 높여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그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그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 또는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예술적인 창의성 또 뭐 미술 그 뭐라 그럴까 예술적인 그런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 이런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해서 저런 모델들을 갖다 다 알고 저런 선행 연구들을 다 알고 그러면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정말 좋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랬으면 내가 여기 있겠어. 저기 가가지고 뭐 애플에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던지 뭐 조나선 아이브하고 같이 뭐 맞짱을 뜨던지 했겠지.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이런 걸 갖다 하는 의의는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하자면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걸 치명적인 실수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멋있어. 난 이건 정말 가독성도 높고 이거는 정말 계층 구조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막 이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까봤더니 뭐 아주 엄청 잘못 만들었다.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뭐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한 60점, 70점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다 만드는 거지. 저런 그 수학적인 저런 모델이나 계량적인 방법을 갖다 취했을 때 90점, 뭐 95점짜리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이제 90점, 95점짜리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나와 같은 범인들이 이 엄청난 실수를 갖다 저지르지 않게 해주는 방지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내가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 실제로 이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감각을 갖다 배우고 높일 수 있느냐? 우리처럼 뭐 입시 미술을 안 해본 사람들, 우리 입시 미술을 한 사람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만 입시 미술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안목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술관을 많이 가라는 거예요. 뭐 뜬금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미술관에 가서 보는 거, 예술 작품을 보는 거하고 이 뭐 모바일 폰에 핸드폰 디자인한 거하고 뭐 인터페이스하고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 연관이 있을까?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나 그러면은 못해. 그걸 연구를 해라. 그러면 해볼만 해. 그 연구비만 한 10억 정도 주면은 해볼만 한데 한 10억 정도 준다고 해도 그 연구해가지고 뭐 그걸 이 상관관계를 정말 아주 시그니피컨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정말로 잘 디자인된 사례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잘 디자인된 사례를 많이 보는 거고 그럼으로써 그 자기 눈의 품격을 높여가는 거. 이제 그게 70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매스매티컬한 모델링이나 계량적인 방법이 제공해주는 그 70점짜리에서 이제 80점, 90점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지 아무리 계량적인 모형을 갖다가 뭐 정밀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90점, 95점짜리 이런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도 보다시피 지금까지는 뭐 거의 99.999%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각은 너무 많이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게, 반면에 처음에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햅틱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게 될까? 그러니까 그 뭐 별로 정보가도 없고 이 배터리는 엄청 많이 잡아먹고 그러는 저런 인터페이스가 과연 될까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우려가 많은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터치 안 들어간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나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덜 사용했던 그런 인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앞으로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인지과학적인 원리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뇌가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어. 그래서 이쪽 파티션은 시각적인 정보만 다루고, 이쪽 파티션은 청각적인 정보만 다루고, 이쪽 파티션은 뭐 후각, 시각 뭐 이런 촉각적인 정보만 다루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 그게 100%꽉 막혀 있지는 않지만 한 85%, 90%는 막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이 시각적인 리소스다. 시각적인 리소스를 갖다가 다 써버리면은 여기가 고갈돼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옆에 있는 걸 자유롭게 가져와 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서 비추어 봤었을 때에도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향,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방향이 진화돼 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그래픽 GUI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부 다 상향 표준화돼서 거의 실링을 칠 것 같은 예측이 많이 되거든. 자,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이제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보면 알지. 아, 저건 참 괜찮다. 저건 아니다. 이건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눈다는 게 참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나눈다 그러면은 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세 가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가치 모형이나 기능 모형이나 구조 모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인터페이스. 우리가 생각 유형성에서 얘기했던 저런 모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의 가치 모형이나 기능 모형이나 구조 모형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자에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메타포하고 정보 구조하고 그 다음에 행동 구조, 그게 이제 인터랙션, 인포메이션 컨셉이죠. 걔네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개발자가 우리 기획자가 의도했던 미적인 인상이나 개성을 아름답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지금까지 요것만 너무 강조를 했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근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이거나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행동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컨셉을, 메타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가치 모형이나 기능 모형, 그리고 구조 모형을 갖다 명확하게 보여줘서 사용자라고 정확한 심성 모형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적 인상이나 개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갖다 쭉 보면은 아까 큰 그림에서 봤다시피 시각적인 요소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디자인과 가서 배워야 돼.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여기 우리 디자인 전공 많잖아. 민지도 여기 있고, 화정이도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 많은데,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하잖아. 두 학기 하냐? 두 학기 하지. 두 학기 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 한 학기 해가지고 이걸로 때우겠다 그런 건 너무, 야심찬 목표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프레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각적인 요소들, 복합적인 시각적인 요소들, 얘네들 합치어서 비주얼한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 비주얼한 컴포지션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뭐 유용성이나 사용성이나 감성 측면에서 이런 효과를 갖다가 노린다. 그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는 거에 시각적인 입장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는 거에 큰 줄기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시각 디자인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들이어서 넘어갈게요. 색, 레이아웃, 나 이거 캡처하느라고 혼났어.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서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나? 막 이러면서 했지만 일단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타이포그라피도 그거 자체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 타이포그라피 자체가 사실은 미적인 대상이거든. 그리고 이 타이포그라피 멋있게 넣으면 너무 멋있어. 사실 아주 절제된 그런 그 아름다움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디자인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픽들, 뭐 이미지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 윈도우 환경에서 사람들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하면은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윈도우, 아이콘, 메뉴, 포인터. 그래서 윈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사실은 각 시스템의 매뉴얼에 다 올라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애플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윈프를 그려야지 우리는 인증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 안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뭐 윈도우 뭐 다 알다시피 이거고 메뉴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뭘 대상으로 하느냐, 얼마나 추상화 시키느냐,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 보여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연구들 한 80년대 초반,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 많이 됐어.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연구 많이 이걸 갖다가 뭐 이 그림을 보여줄 거냐, 저 그림을 보여줄 거냐, 얼마나 추상화 시킬 거냐, 막 이런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는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왜 안 할 것 같아? 요새는 시스템이 하도 빵빵해져서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거든. 옛날에는 시스템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사전에 다 계획을 하고 이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요새는 사용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하니까 굳이 뭐 테이블이 좋냐 한동안 하여튼 뭐 엄청난 몇백 편 연구 논문 나왔던 게 뭐냐면 테이블로 표현해 주는 게 좋냐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게 좋냐 뭐 이거 가지고 한 몇백 편 몇천 편의 논문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아주 심플해요. 둘 다 보여주면 된다.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사용자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슈 메이킹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재미있는 리서치 토픽들도 막 변해가요. 많이 변해가고 포인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뭐 GUI 요소들 버튼이나 대화창 같은 것들이 있고 요새 또 많이 거의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리서치들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비주얼 컴포지션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얘네들을 갖다 이제 다 뭐 어떤 아주 간단하게는 리그레이션 모델로 회귀식 모델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금 복잡해지면 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비선형 함수를 써가지고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요 각각을 갖다가 다 계량화했어. 그래서 막 예를 들자면 대비감을 높이려면은
뭐 화면과 화면 사이에 대각선의 비율은 뭐 1:25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디테일하게 쭉 놔뒀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간의 시각적, 이건 이제 한 페이지고 한 제품이나 한 페이지나 여기에서 시각적인 요소들이고,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 간의 비주얼 컴포지션도 많이 다루는데 여기선 특히 두 가지를 갖다 다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얼마나 일관되게 갈 거냐,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데 얘만 하나를 갖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균형성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화면 안에 보여지는 시각적 무게의 분포라고 해서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화면이 균형성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시각적인 아이템들의 시각적인 무게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하 좌우 또는 대각선 이러한 그 시각적인 무게가 균형 있게 배포가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균형성이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예를 갖다 보고, 이거는 뭐 페이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프로덕트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두 개 보면은 어느 게 균형성이 높아? 오른쪽 왼쪽? 얘가 균형성이 높죠. 다 보고 알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연구를 하나 싶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들 연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비주얼한 요소들, 비주얼 컴포지션 요소들을 막 수백 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들 갖다 사람들로 하여금 균형성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인 요소가 뭔가를 갖다 뽑아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색상의 채도다. 그러면 색상의 채도가 어떻게 줬었을 때가 시각적으로 무겁게 느낄까?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다 계량화했어요. 다 계량화해가지고 그 계량적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갖다 쭉 했고, 균형성이 그렇고 뭐 대칭성, 연속성, 리듬감, 대비감, 비례감, 통일감, 단순미, 조밀도, 규칙성, 안정감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있는데 참고문헌에 가보면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넌 디자이너,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뭔가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뭐 디자인 수업을 받아서 얻을 수는 없다고 보니까 이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그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99점짜리는 아니고 한 70점에서 75점, 뭐 70점, 80점 그 사이에 얼추 비슷한 애들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보여졌었을 때 얼마나 비슷할 거냐에 대해서 일관성하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충되는 팩터들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 둘 간의 조화를 어떻게 맞추어 가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도 꽤 많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일관성이 높으면은 심심하고, 너무 다양성이 높으면은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관성과 다양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밸런싱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되느냐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이런 일관성과 다양성 사이에 그 밸런싱을 하느냐에 관련된 연구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뽑다 보니까 소주 예가 나왔는데, 이거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마 다양성을 많이 줘야지 소주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다 하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열심히 했다. 그럼 그 효과를 뭐에다 포커스해서 볼 거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제시한 거는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내가 지금 만드는 서비스에서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이런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그걸 어떻게 볼까?
또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런 효과가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볼까? 또는 감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볼까?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용성 측면을 본다면은 시각적 계층 구조. 시각적 계층 구조가 뭐냐면 내가 어떤 그 화면을 보고서 그 화면에 있는 정보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겠구나를 감지하는 거야. 눈으로.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비주얼 하이라키라고 그러는데 화면을 구성할 때 내가 어떻게 정보들을 갖다 구성해 놔야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내 시스템의 내부의 구성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비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비주얼한 하이라키를 주는 방법도 있고, 뭐 그 전경, 준경, 배경 이렇게 해가지고 도드라지는 그런 화면별 요소들을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고 기능별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각각의 예제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같은 게 여러분은 실제로 인지하지는 못했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계층 구조거든. 우리 정보 구조라고. 그럼 이런 정보 구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보게 되면은 색상이나 톤에 따라서 이 톤을 이용해서 뎁스를 결정을 하고 하이라키에 그 다음에 이 휴를 가지고서 이 카테고리를 갖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티피컬한 그 색상을 통한 비주얼 하이라키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 측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됐어요. 이제 특히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글과 배경의 가독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색상, 어떠한 글자 또는 어떠한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됐어요. 이건 뭐 자세한 거는 교재나 그 관련 내용을 보면 많이 나와요. 가독성, 리더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게 그 우리 지난번 감성의 원칙 때 얘기했던 기본적인 인상이고 여기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의미가 추가된 거.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가적인 추가적인 인상들이었댔어요. 그래서 이게 BD 차원, 이게 뭐 CD 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던 것들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이런 비주얼한 디자인 요소들하고 인상을 연결하는 연구들을 2000년대 중반 이럴 때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게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열심히 모델링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통계적인 모델링을 했더니 사람들한테 밝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요런 디자인 요소들을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저런 연구들이 많이 됐어요. 이거 우리 연구실에서도 많이 했고 아마 우리 연구실이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논문 많이 썼는데 내가 저거 쓰면서도 좀 양심의 가책인 거야. 이렇게 한다고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밝은 인상을 주는 게 100% 밝은 인상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 내 지금 생각으로 한 60, 70% 정도는 밝은 인상을 갖다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차분함하고 역동적인. 맞아. 우리 조교가 드디어 이제 종강에 즈음에 해서 너 거금 쏘겠다, 야. 나는 껐나 봐야 되겠네. 난 껐네. 거금 쏴. 우리 그거는 24일날 내가 대신 쏴줄게. 근데 24일날 참 종강 파티는 없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자, 그 다음에 간결함하고 다채로움, 고급스러움하고 대중적,
그다음에 고전 절각업 이런 거 다 각각에 대해서 이 디자인 요소들하고 이 인상 요인들을 갖다가 매스매티컬하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갖다 냈었고, 희망찬, 암울한 이런 거 했고요. 개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번 그 감성의 원칙 얘기하면서 개성 차원들 쭉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도 차원, 예,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디자인 요소하고 매핑시키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분석적인 거, 사교적이고 온든한 거, 이런 거 각각에 대한 디자인 요소들하고 매핑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 위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아까 얘기했다시피 3D,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고, 2D에서 3D로. 그 다음에 촉각, 우리 하는 거, 햅틱. 그 다음에 청각 인터페이스 각각에 대해서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들도 우리가 촉각이나 시각이 3D나 또는 청각을 갖다 이용한 서비스들 많이들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3D 인터페이스 디자인인데, 이 3D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서는 2010년도, 11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고 퍼블리시한 논문인데, 이제 그 논문에서는 우리가 뭘 봤었냐면, 내가 이 3D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과업, 이거는 그 우리 세브란스가 제일 자랑하는 다빈치 로봇 저거예요. 뭐라 그러지? 로봇 수술 하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이 상처를 내고서 이 해당 부위에 들어가 가지고 그 특정 부위를 띄어내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환자 있고, 여기에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있고,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는 여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저거 가지고 가거든. 하는데, 이제 우리 이걸 갖다 그 수술방에 들어가서 다 연구를 했었어. 했던 그 연구 결과들이고, 이거는 유의적인 용도 중에 내 생각에 제일 잘 쓴 거가 이 골프 뭐라 그러지? 스크린 골프. 네, 제일 잘 써서 이제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갖다 했었었는데, 그러고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이 각각 케이스에 다르게 작동을 하더라 하는 것들 갖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촉각,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갤럭시 S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인터페이스가 이게 생각이 날 거라고. 그래서 이 촉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효과 중에 하나죠. 이런 효과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촉각 인터페이스 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정밀해요. 굉장히 정밀해서 우리는 그냥 손에 부르륵 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떠는 거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떨림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모델링하고, 또 이스라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팔아요. 모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그걸 팔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도 한번 왔었고요. 청각 디자인 요소들, 뭐 말로 하는 음성 명령이나 음성 인식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아주 찍어서 안 되겠다. 뭐 하나 M&A 하는 건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요새는 많이들 이 청각 엔진에 대한 중요도를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절차는 메타포, 제일 시작은 메타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정보 구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구조, 비주얼한 컴포지션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다양한 모드를 갖다 더 집어넣는 거, 청각이나 촉각이나. 그 다음에 불필요한, 꼭 이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초보자들이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엄청 여러 개를 갖다가 엄청 많이 거기다가 달아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디자인이라고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 디자인. 이거 달려져 있고 저거 저기서 번쩍번쩍거리고 여기서 못 돌아가고 막 이러는 것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불필요한 요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 그게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 효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표준화하는 작업들 해요. 이거 그래픽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절차 뭐 웬만한 웹사이트에 가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서 넘어갈게요. 1단계가 메타포, 정보 구조, 시각적 구조, 비주얼 컴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모드를 활용하는 거, 불필요한 요소 제거하는 거, 디자인 효과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추상화하는 거, 표준화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7단계를 갖다 거쳐서 가고 이게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이터레이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요. 지금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 리모델링 하는 거. 근데 컨셉 잡는 것까지만 얼마 들었게? 지금 얼마 들게? 되게 싸게 하는데 컨셉 잡는 것까지만 한 1억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만들어내고 실제로 하고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냥 이쁜 거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의 영화 내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바이센테니얼맨. 네,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바이센테니얼맨 비팅하는 영화는 없을 것 같아. 꼭 한번 보고 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이 영화 보면서.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당신 늙어가는가 보라고 영화 보면서 운다고 그랬는데 난 그렇게 슬프더라고. 꼭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토론 주제는 PPT 한 장 택일해서 3가지 중에 하나 택일하고요. 프로젝트는 PPT 2장. 근데 첫 번째는 메인 인트로 화면 하나, 두 번째는 세부 화면 하나 해가지고 인트로하고 세부 화면 하나 디자인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5분 쉬었다가 프로젝트 발표할게요.